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군사력이라는 것은 점점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물고기를 서로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 어업 문제, 고기 잡는 문제로 갈등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뭐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점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하드 파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 파워라는 새로운 국력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의 필요성 같은 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그 하드 파워적 외교는 뭐냐면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함을 그 나라 앞에 갖다 놓고 너희 우리랑 수교할래 안 할래 뭐 이런 거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그 하드 파워적 외교고 그거는 이제 물론 1900년대, 1800년대 얘기지만 20세기에 와서도 군사력을 가지고 압박을 하거나 혹은 또 그런 군사력을 제공하는 그 당근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외교들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국가의 매력이라든지 국가의 문화적인 자산, 지식, 또 도덕적인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하는 이런 외교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는 애초에는 이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상에. 무슨 얘기냐? 정부만을 상대로 하는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서 밑에 먼저 할게요. 상대국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 방식이다. 그러니까 외교의 대상이 퍼블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퍼블릭을 다가가려고 하면은 국가 간의 외교인 뭐 정무나 통상하고는 다른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뭐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뭐 이런 원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가 공공외교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타국 대중들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뭐 오고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왜 중국에 학생들 가서 얼마 동안 가죠? 한 열흘? 뭐 동안 이렇게 도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중국 학생들 초청해서 이렇게 구경시키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어떻게 서로가 사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상호 이해 증진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 문화 교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뭐 국가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주 이제 공공외교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점점 진화해서 1.0, 2.0, 3.0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제 생각에 대한민국은 2와 3이 이렇게 중첩돼서 2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3의 초기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요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외교 1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일방적인 선전이에요. 일방적인 선전. 어떤 게 많았냐면 이 미국하고 소련 간에 서로 이제 냉전 시기에 그 미국이 소련 국민들을 상대로 그 라디오 전파 같은 거로 이제 계속 그 선전 방송을 내보내죠.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가,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일방형의 선전, 뭐 국가 홍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통 그 어떤 것들을 동원하냐면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형적인 1세대 공공외교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세대로 오게 되면은 이게 꼭 정부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되게 공공외교 2.0을 뭐 신공공외교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주체면에서 새로운 공공외교의 주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선전이나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이런 활동이 아니고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이미지를 개선한다든지 뭐 국익을 추구하는 목표, 또 일방형도 있지만 또 서로 양방형 상대방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수단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KF가 하는 것도 상당 부분은 이 부분에 속하고 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목표들은 이제 국가 이미지도 높이고 우호적인 외교 환경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외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그 호감도를 높이고 하면은 그게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외교하는데 훨씬 더 편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 일본이나 중국, 한국 등은 아직도 이런 2.0이 공공외교의 주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자학당, 뭐 우리나라의 세종학당, 재판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그 기본적으로 국익이라고 하는 국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나라의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그 이런 공공외교들을 펼칩니다. 3.0은 뭔가 이게 결국은 그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가장 큰 차이는 국익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아마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아니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너무 뭐랄까 일차원적인 그런 국익 개념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한 문제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격을 높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공공외교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돼요. KF가 그렇듯이. KF도 국민들의 돈으로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그런 활동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서 이 돈으로 공공외교를 하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지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전형적인 예가 코이카가 하는 ODA 활동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카가 세금을 저렇게 쓰는데 과연 저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굶는 애들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빈곤층이 많은데 왜 돈을 저기다 저렇게 퍼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못해요. 예산을 못 늘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어쨌든 국가가 하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고 또 국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견국형 공공외교인데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 3.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국익이 아닌 글로벌 기여를 위한 공공외교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원조받고 못 살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지식 외교, 뭐 가치 외교, 뭐 또 우리가 글로벌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견국으로서 또 하나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개도국들을 돕는 일들. 그래서 개도국을 돕고 또 중견 국가들끼리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들. 자, 그런 것들도 공공외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공공외교 해오던 대상 국가도 되게 다변화해야 되고 또 중견국들하고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